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서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그건 도둑이라며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모습을 뽑았지요. 일꾼을 뽑았지요.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원칙, 공정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전으로 이 세상이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파괴를 그냥 눈 뜨고 지켜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죠?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말을 다소 아끼면서 수비적인 전략을 써왔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행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종호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많은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소환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소환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소환이 되고 또 조봉암 전 정당 진보정당 대표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들도 자신의 이런 사적인 혐의, 사법 혐의를 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내가 검찰에 소명을 하겠다. 그리고 아들들도 역시 아들들이 검찰에 소환됐대. 김대중 대통령 당당히 받아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자신의 어떤 지역구에 가서 이재명을 지켜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 할 지금 일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자신을 지금 지키려는 것보다 사실은 민주당의 가치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올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당대표로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30분에 신년 기자회견도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보도를 보면은 영수회담 제안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4년 중임제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던데 좀 준비된 게 어떤 건지 미리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10시 반에 대표가 하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오늘 어제 일정은 네. 인천 현장 투어 일정이죠. 경청 투어. 네. 저희들이 이제 국민 속으로 해서 각 시도당 시도 지역을 다 돕니다. 네. 그래서 10일 인천 일정은 상당히 오래전에 잡힌 거고 이제 변호인과 검찰과 협의해서 그 전날 이제 대표가 출두를 한 거죠. 조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마치 조사가 끝나자마자 지역구가 개항을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너무 억지로 연결시키는 거고요. 원래 가는 일정이 다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 만나고 그다음에 상인들 만나고 이렇게 현장 하는 일정이고요. 오늘 이제 10시 반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건 저희들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모습 보면은 대통령과도 좀 비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통령이 신년 사만 발표하고 특정 언론 인터뷰만 했죠.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도 받을 거고요. 네. 신년 기자회견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예고가 됐던 거고 네네. 주요한 거는 대표가 지금 민생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민생 경제를 좀 좀 해결하고 좀 서민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우리 민주당만의 좀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일방 독주식의 정치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포갑적으로 느끼고 공포스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하신 다음에 그 정치개혁 부분도 지금 앵커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기자들로부터는 자유롭게 아무래도 검찰 조사받은 얘기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네. 다 질문 받고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반이니까 한번 저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나오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내용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할 텐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자주 거론해 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례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홍준표도 경남FC 후원 받지 않았느냐? 나 성남FC 후원 받은 거 전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남FC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받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없다면 정당한 후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논리라면 김경수 전 지사도 경남FC 후원금을 모금한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서 김 전 지사도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검찰은 또 하나 후원금을 낸 기업을 다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느냐. 후원금을 내고 현안을 해결해 그런 대가성이 명백한 기업들만 추려서 조사하는 것이다. 결국 대가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도 홍준표 시장의 사례를 끌어들여서 또 홍 시장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든 적이 있었죠.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만일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부터 여당의 단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꾸 거론됩니다.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당 쪽에서 제일 유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또 대구 FC라는 또 축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의 시장이니까 딱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논리를 보시면 딱 잘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논리엔 엄청난 허점이 있죠. 다 후원 받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했고요. 중요한 건 대가성이라는 거잖아요. 대가성이 뭐냐? 이제 하도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서 다 학습이 될 겁니다. 자, 혜택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뭔가 행정행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후원을 한 거 아니냐? 그 시도 구단에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후원 받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이 얘기만 하고 대가성이 있는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아요. 예를 네.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할 때 경남FC 후원금을 받을 때 비슷한 어떤 그 후원금 받은 기업체로부터 뭔가 기업체에게 뭐 행정행위를 통해서 뭐 혜택을 줬다, 뭐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런 예가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라는 거예요. 네.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장윤 변호사님, 지금 들으신 대로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고발은 못하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저는 고발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좀 더 주력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이 지적한 대로 이게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은 제3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본인이 수수한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K스포츠 재단이 수수한 사실상 최순실 씨가 수수한 부분이 본인의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부정한 청탁이라는 제3자 뇌물죄가 요구하는 그 요건과 관련해서는 상호 간의 대가 관계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된다고 판례가 설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검찰이 이야기한 대로 대가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가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뭐 경남FC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이 판을 넓힐 필요는 없고 본인이 대가성이 없는 이 행정 업무의 일환이었다라는 데 주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실제 조사는 7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3시간 30분, 검찰청을 빠져나오기 전까지 3시간 30분 동안에는 조서를 열람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가 검찰 빠져나오면서 했던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자기가 봤을 때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검찰 티타임 거절하시는 건 어떤 취지셨나요?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예? 지도부들 쫙 끌고 와가지고 세고하시하면서 예?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이게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입니까?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검찰 질문에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은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 진술서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대표가 검찰이 성남시의 요구안을 제시하자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측이 작성한 그 성남시가 어떠한 것을 요구했다는 걸 네이버가 듣고 작성한 그 요구안이었는데 이걸 보더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정진상 실장이 그랬다는 건가?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뭔가 이걸 보고 법조계에서는 김지진 변호사님, 정진상 실장에게로 선을 긋는다, 꼬리 자르기 한다,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죠? 꼬리 자르기 가능할까요? 만약 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아무래도 저 자료 지금 네. 네이버 측이 작성한 그 성남시의 요구안이라는 게 굉장히 검찰이 준비한 좀 핵심적인 물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대가성 얘기가 나왔지만 그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측이 성남시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니까 구체적인 좀 대가성에 대한 물증이 나온 거죠. 그래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그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처럼 계속해서 부인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게 되면 일단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도 좀 더 당황하고 굉장히 말도 많아지고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얘기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검찰이 꽤 유력한 증거를 제시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이제 선긋기를 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본인이 어쨌거나 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다. 아니면 뭐 들어라도 봤다 하면 어쨌거나 이 연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최소한 뭐 방조나 공범이나 이런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 자기의 혐의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예 이 정진상 실장이 한 걸로 몰아버리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한 그런 방어 방법이 되니까 아마 저렇게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네, 하면서 저런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죠. 그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 내용들이 알려지자마자 네. 들었던 생각은 또 시작됐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랄지 공무상 기밀 누설이 또 시작됐구나. 김용 부원장 때나 정진상 정무조정 실장 때도 수십 건, 수백 건의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저도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기자들 정말 열심히 취재합니다. 근데 검찰 관계자, 이거를 이재명 대표나 우리 측 변호인이 무슨 말을 하진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나 검찰 고위 인사일 겁니다. 기자 전화를 받은 거죠. 취재를 한 거, 응한 거죠. 그래서 저게 본인들의 유리한 부분만 지금 발췌를 했거나 실제로 이 대표가 얘기를 안 하니 우리 변호인이 얘기 안 하니 저런 식의 과정들이 있고 저런 멘트를 하고 정진상이 했다는 거냐 이런 멘트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검찰 발로 계속 쏟아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판도 시작도 전부터 야당 대표를 그냥 범죄인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하는 건데 정말 이런 많은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의 지금 행태를 어떻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고요. 한번 보십시오. 조사도 끝나기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 진술 거부권 얘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해명 자료도 냈어요. 네네네. 근데 해명 자료 저희들이 내도 이미 진술 거부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마치 당당하게 맞섰는데 말을 않고 있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꾸 저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가성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네. 그 두산건설이 한 3년에 걸쳐서 성남 시민구단에 한 58억인가를 냅니다. 광고비입니다.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지요.
2007년도 성남 FC의 광고가 한 957억인가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똑같은 두산건설이 대구 FC에다가는 2년간 50억을 냅니다. 광고 후원금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들 볼 때 광고 효과를 충분히 본 거다. 거기에서 민원 해결 부분과 대가성이 연결되지 않으면 저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정상적인 성남시 시정과 성남 FC의 광고 계약 이런 것들과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게 저도 일관적인 이 대표도 그렇고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그 광고비가 950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남 FC의 광고 효과가 그 정도로 광고 경제적 가치가 네. 추산된다는 얘기니까 그 금액을 지금 두산이 후원한 금액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2016년에 두산은 20억, 17년에 22억 딱 2회만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후원을 안 해요. 그런데 2017년 즈음에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해 주죠. 자, 왜 딱 그때만 후원금을 내고 그 다음엔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딱 그 후원금 냈을 때만 용도 변경이 됐을까요? 그거 연결하면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도 좀 판단이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일보 오늘 보도는 이러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핍박 호소인 이재명, 전직 대통령 혐의 종합 세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건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닮은 꼴이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이 대표는 사익을 취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지금 변호사비를 23억 원 대납받았다는 혐의도 이제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받게 된 핵심 혐의도 삼성이 변호사비 60억 원을 대신 냈다는 것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본인 대신 가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16대, 17대, 18대 대통령들과 똑같은 일을 지금 혼자 종합 세트로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고 뭐니 해도 대장동 사법 리스크 의혹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선과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중인데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측근들도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었다. 두 사람 모두 대선에서 패배한 후 들어선 승자 정권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똑같다라는 점을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